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에 이제 한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 중에서, 저는 좀 시각을 좀 발리해서 우리가 후반 30분부터 슬슬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 발이 안 떨어져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사우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운이 좀 나빠서 그렇고 그들도 좀 지쳐 있긴 했지만은 우리를 마구 몰아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워크를 한 셈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항상 그 예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후반전에 강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3대2로 독일이랑 우리가 붙을 때 그때 센터포워드를 먼저 한 골을 넣은 분이 지금 크리스만 감독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연달아 우리가 두 골을 넣었는데 더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는 게 그 당시 크리스만 감독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요번에 1대0 신승을 했지만은 체력을 좀 보완해서 해야겠다. 일본은 좀 그렇게 해서 체력 축구를 해서 좀 독일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전술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저는 지금 되게 이제 앞에 여기 4명 서 있고 4명 서 이렇게 해서 4-4-2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1번, 2번이라 썼는데 요렇게 4명을 1조 요렇게 모여서 요게 2조 그럼 8명이에요. 그리고 9명, 10명 예, 요렇게 해서 2명이 서 있고 이렇게 골키퍼 있으면 11명이 되겠죠. 그래서 1조, 2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1조 조장, 여기가 서 있는 사람이 2조 조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선수들이 요거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 가고, 여기도 오래 움직이고 가고 요런 건데 요게 이제 지금 일본 축구를 보면은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요렇게 모여 있는 데서 여기 이제 볼을 치고 오면 요 선수들이 이제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 대형이 무너지고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대형이 무너진다고요. 네. 무너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팀이고 어느 나라고 다 이렇게 대형을 서요. 그러니까 뭐 3-5-2이고 4-4-2이고 4-2-4고 다 전술 대형으로 쓰는데 섰다가 이게 공격하고 이런 막 그쪽에 붙으면 대형이 무너졌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빨리 복귀가 되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게 1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일본 대표를 감독을 경기를 보면은 어느 순간에 대형이 다시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은 그게 나중에 좀 이게 돼 있고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일본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 축구도 예전에 보면 투지의 축구였는데 일본도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깰 때 방식이 뭐냐 페이스 축구를 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일본이 공격을 해오면은 그걸 좀 전반전은 이겨내는데 이게 좀 뉘앙스가 틀린 거야. 무조건 선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하는데 좀 몰고 앞으로 좀 중원으로 나가다가 대충 공 하다가 슛 쏴놓고 다시 들어오고 이랬어요. 예,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국이. 근데 그러다가 일본이 도쿄 대첩 이민성 그게 그 경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그 경기인데 거기도 보면 일본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먼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일본 그 관객수나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계속 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반전 안 하고 그 페이스로 유지하고 일본은 신이 나서 한 골 더 넣으려고 막 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볼을 몰고 이 센터 서클을 넘어가도 어느 정도 하도 다시 들어오고 예, 페이스 축구를 한 거예요. 페이스 축구, 페이스메이커 있죠. 마라톤 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보강하면서 갔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문선 그때 해설위원이 자 우리가 이렇게 견디다가 후반전 30분부터는 저들이 발이 무뎌질 때 우리가 공격하면 된다고 하는
그 순간이 30분 정도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연달아 골을 2개 넣은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축구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 축구를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발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이런 패턴으로 이거는 왜 1조, 2조로 나누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는 제가 말할 수가 없으나 제가 세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이거예요. 요게 이거는 뭐냐 많이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몸을 세이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프리미어리그 그런 리그전에서는 이쪽에 카운터 어택으로 나가잖아 공격으로 여기서 그럴 때 다른 선수가 그러니까 예전에 페리시치가 여기서 나가면은 그때 손흥민이가 여기서 여기 수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콘테 감독 시절에. 그래서 수비 범위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리그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리그전에서는. 근데 국가 대항전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국가 대항전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비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쳐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몸을 체력적으로 세이브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일본 대 독일에서 그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이랑 독일을 할 때 보면은 독일이 처음에 앞서가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죠.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때는 서로 빠르고 몸이 좋으니까 패스도 정확하게 된다고. 근데 축구라는 게 45분을 뛰는데 항상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고. 뛰다 걷다 이걸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줄만 섰다면은 1조, 2조가 있듯이 만들어갖고 왜 4인이 1조가 돼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구보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뛰면 지치지가 않아요. 같이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여. 왜? 이 사람 움직이고 저 사람은 안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게 수비 대형이 무너지니까 이탈하니까 피곤하다고. 이쪽은 넘어졌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만약에 대형이 있으면 여기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쪽이 그냥 갑자기 뚫려버리면 글로 가야 되거든요. 뚫린다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들어가고 앞선 사람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주는 것이 그거를 일본이 지금 전형적으로 훈련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예. 그게 1조, 2조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대형을, 그러니까 일본은 대표팀이 지금 촘촘해.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다닌다고. 예. 다시 이렇게 딱 오그라들었다 피면은 그 대형을 촘촘하게 하는데 요번에 우리 한국 사우디랑 할 때는 사우디가 약한 것도 있지만은 촘촘하지가 않고 고립되는 상황,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사우디가 워낙 지금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놓아버리니까 허점이 났지.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에서 앞뒤 패스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면 받는 거거든. 예. 이거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패스하면 막 따라가서 슛하고 그러는데 그게 노골되는 게 많았다고 치지만은 해리 케인이 이쪽으로 주는 패스, 손흥민한테 줄 때 패스요. 앞뒤 패스. 뒤에서 이렇게 쭉 해주는 거. 이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저기서는 통하지. 그 팀이 약할 때는. 근데 강팀일 때는 앞에 김민재가 쭉 서 있는데, 타팀에 그런 애가 서 있는데, 그게 다 걷어지지.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술 대형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다 공이 여기 있으면 요 두 사람이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예. 근데 그래봤자 이 사람은 요 정도 가고, 요 줄은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체력도 보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자기가 가는 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한테 주고 얘가 이렇게 하고 뺏겨도 그 선수만 하는데 앞뒤 패스는 뺏기고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선수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힘들거든. 예.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만
또 다른 사람들 같이 붙는다고. 두 명이 손해보고 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에서 그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월드컵이나 상위 랭커들이랑 할 때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게 다 뺏겨버린다니까. 공중볼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일본 축구예요. 일본이 독일 깨는 게 2대1로 가면서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이 패스를 후반전 갈수록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선수들이 뛸 때 빨리 뛰는 게 아니야. 근데 항상 움직이면서 1조, 2조가 움직이듯이 그 동시에 줄줄줄 가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 후반으로 가면 서로 체력이 다운되는 상태에서 그때는 패스하려면 지친 사람이 패스하면 패스 미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볼을 뺏기는 거야, 일본한테. 그래서 2대1, 3대1, 4대1을 막 되는 게, 그러면 일본은 안 지치냐 하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예, 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리다니까. 대형에 서서 같이 오는 거랑 내가 조별로 같이 움직이는 거랑 차원이 틀리거든. 그래서 저는 일본이 그렇게 한 건 아니라도 그렇게 한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인데, 이게 한국 축구였어요. 예전에 페이스로 조절하다가 일본을 빵 쳐버리는. 그래서 요거를 접목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좀 크리스만 감독이 좀 상황 보니까 그 이제 귀국해서 뭐 이제 K리그를 본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제가 이게 있어요. 보면 어떤 선수를 볼 거냐고. 어떤 선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요게 뛰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수비하고, 예를 들어 바꿔줄 애가 여기거든. 여기 요 네 명이야. 왜? 양쪽 사이드는 이게 날개이기 때문에 많이 뛴다고. 여기는. 예. 여기도 그러니까 바꿔줄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많이 뛰거든. 나머지 요 두 선수, 여기 1조 조장에 여기는 많이 안 뛴다고. 견고하게 나갔다 들어오고, 그거만 한다고. 날개 2명. 예. 그러면 요 4명 중에서 요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이 사람들이 황희찬 같이 빠른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황희찬은 다음에 바꿔줄 애가 없으면 요런 애를 또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요런 애를. 예. 빠른 애. 빠르게 체력도 할 수 있게 빠르게 가는 애. 황희찬 애 같은 애가 필요한 거. 여기는 뭐가 있냐면 개인기가 3기가 요즘은 패스예요. 그게 개인기야. 패스하고 패스. 왜? 요즘은 선수들이 1대1로 서로 못 제낀다고. 제끼기가 어려워. 왜? 전부 잘하기 때문에 선수 수준이 우리나라나 외국인이나 막 다 비까비까해. 우리가 붙으려고 우리나라 선수가 김민재인데 타 팀에 가면 그런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못 제낀다고. 그러니까 패스를 1대1로 빨리 논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지금 부르기는 차출이 되면 그 선수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윙으로 놔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애. 체력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이따가 후반전에 이런 애를 구하러 K리그에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을 이 크리스만 감독이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크리스만 감독이 그 뭐 재택 근무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크리스만 감독이 그냥 어떻게 잘 동문서답할 때가 많고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하는데, 그러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감독을 하면서 뭐 어느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편안하게 그냥 놔두면서 하는 스타일, 그러면 알아서 하는 스타일, 또 막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또 이거랑 있는데, 과연 우리는 크리스만 감독이 그냥 우리는 뭐 뒷걸음질다 뭐 했다고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뭐 경질 뭐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
손흥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팀에 너무 잔소리하지 않고 또 그냥 니들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좀 왔다리 갔다. 그거는 지금 제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모든 선수 종사하는 분이 맞는 얘기 하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뭐 와서 뭐 K리그를 보겠다 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약간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고 저는 요번 체력전에서 졌다. 저는 전술이 아니라 그래서 체력을 페이스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왜? 그거 외에는 우리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게 전반전을 보여준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약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패싱이나 이렇게 가는 거는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제 오버워크가 된 게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견고한 수비를 중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